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코로나19 시기에 주식 투자 붐이 불면서 덩달아 인기를 누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상장 지수 펀드, 이른바 ETF인데요. 지난 1, 2년 새 투자가 몰리면서 최근 순자산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ETF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ETF,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TF는 아시겠지만 그 상장지수 펀드의 약자입니다. Exchange Traded Fund. 네. 그러니까 즉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게 하는 그런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펀드인데 네네. 거래를 주식처럼 한다 이런 건데 네. 그냥 개별 펀드나 아니면 개별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굳이 ETF를 투자하는 데는 뭔가 ETF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네, 맞습니다. ETF의 장점을 꼽자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명칭 그대로 거래가 좀 편합니다. 네.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 좀 해지를 하는데 보통 이 영업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네. 반면 ETF는 거래만 체결되면은 언제든 주식처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 ETF 시장이 좀 커지면서 상품 종류도 좀 다양해졌는데요. 이게 거래 편의성이란 좀 장점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상품으로 좀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좀 작용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네네. 또 어떤 장점이 있죠? 그리고 소액 투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게 요즘 핫한 2차전지 종목인 에코프로를 좀 예를 들면요. 에코프로의 가격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125만 5천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를 담은 ETF들은 보통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 소액으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인 거죠. 네,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뭐 거래도 편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좀 위험 분산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ETF는 펀드 종류 중 하나인 만큼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2차 전지를 좀 예를 들면은 종목 주가들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 ETF에 투자하면은 특정 종목이 급락을 하더라도 네.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장점이 많으니까 뭐 ETF로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됐을 만합니다. 네. 근데 특히 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러니까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ETF 상품 이 어떤 겁니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린 상품으로는 그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CD금리 액티브, 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상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상품은 그 CD금리,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 91일물 금리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네. 여기서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은행 정기 예금의 말 그대로 양도성을 부여하는 증권입니다. 네. 여기에 부여되는 금리만큼 하루 단위로 이자를 얻기도 해 손실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상품으로는 코프 ETF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조금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긴 한데 네. 코프도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라는 단기 금리를 지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CD 금리를 좀 대체하고자 마련된 금리인데요. 네. 이것도 하루 단위로 확정적으로 이자를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이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비슷한 상품이긴 하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코프 금리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순자산이 5,697억 원으로 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어난 ETF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상품들을 보면 이름은 어렵지만 그 공통점을 하나 뽑아서 보면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 단기 채권 ETF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이들 상품의 좀 수요가 커지곤 했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증시 환경이 조금 불안정할 때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예 그냥 손실을 볼 바에야 좀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자, 이런 니즈가 좀 강하게 좀 맞물린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보통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상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뭐 이게 기관 상품이라고 소개는 드렸지만 네. 개인도 좀 이 상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와 타이거 CD금리 투자 키스 ETF를 각각 463억 원, 28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거는 ETF 중 5번째 그리고 7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들어보면 기관 투자자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모두 단기 채권 ETF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ETF 상품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걸 좀 빼놓을 수 없죠. 최근 핫한 섹터기도 하죠. 그 2차 전지 관련 ETF에 개인들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군요. 네, 신성장 동력으로 아무래도 좀 2차 전지가 좀 꼽히곤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관심이 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이게 좀 자료를 살펴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은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약 2,217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는데요. 최근 2차 전지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관련 ETF에도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차 전지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실제 개인 투자자의 개별 종목 순매수 상위권에는 네. LG화학, LNF,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각각 3,537억 원, 973억 원, 905억 원 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ETF뿐만 아니라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FN ETF 그리고 솔 2차 전지 소부장 FN ETF 등 2차 전지 소재 ETF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을 사고 자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ETF를 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개별 종목 투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개인들은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를 5,790억 원가량 순매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와 달리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7,158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네. 이게 좀 종목마다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포스코 홀딩스 매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매수 규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뭐 사고 하나는 팔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같은 2차 전지 분야에도 좀 종목에 따라서 이게 좀 분산 투자하는 성격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게 좀 아시겠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에코프로 등 일부 종목 주가에 대해서 좀 과열 상승세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보고서를 이제 목표 주가를 내는 걸 포기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과열했다는 주가 하락을 의식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분산 투자가 좀 용이한 ETF를 좀 매수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ETF만 믿고 사면 위험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선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 2차 전지 소재 관련 ETF들이 대거 상장되면서 좀 비슷한 종목을 담는 ETF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 위에서 언급된 종목들을 2차 전지 소재 ETF들이 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네. ETF 특성상 이게 자금이 유입되면은 운용사들은 ETF 내 비중만큼 종목을 매수합니다. 네. 근데 순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는데요. 네. 반대로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은 해당 종목에서 또 자금을 덜어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차 전지까지 또 들어봤고 그 2차 전지 주 외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ETF가 또 있을까요? 네, 올 상반기부터 좀 채권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나왔잖아요. 개인들이 마찬가지로 채권형 ETF에도 자금이 꾸준히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게 채권형 ETF 규모가 15조 원이었다가 현재 23조 1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품도 좀 다양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좀 커진 건데요. 네. 운용사들이 채권형 ETF를 좀 이렇게 많이 선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어떤 겁니까?
네. 최근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ETF로는 미국채 30년물 ETF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가장 많이 매수했던 거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최근 한 달 동안 486억 원 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이요. 이게 전 ETF 종목 중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큰 순매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요새 채권형 ETF를 많이 사들인 이유도 궁금한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 좀 금리가 좀 고점에 이르렀다는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실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요. 네네. 지난 8월 21일 기준으로 4.4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근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도 작년보다는 좀 진정이 되면서 정책 금리도 이후에 인하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저가 매수 형태로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랑 좀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특성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네. 가격이 낮은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채권 가격이 만약 오르게 되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익이 나는데 근데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네.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수익을 기대를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가격 차익을 노리지 않아도 이자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게 높아진 채권 금리에 좀 투자를 해서 만기까지 팔지 않고 보유를 한다면 네.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될 때 채권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면요. 네네. 근데 반대로 당장 채권에 투자를 하시면은 네. 지금 높게 형성된 그런 높은 이자를 좀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개인들도 채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실물도 그렇고 채권 ETF도 같이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ETF 인기 어떻게 계속될지 궁금한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ETF 시장이 커지면서 굳이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 뿐만 아니라 좀 상품도 그만큼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ETF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네네. 이전처럼 펀드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ETF 등을 통해서 직접 투자하려는 수요도 좀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식시장 동향에 관해서 정필중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